네, 아침에 마시는 건강한 음료 한 잔처럼 오늘도 건강한 주식 스토리 전해드리는 모닝주스 순서입니다. 오늘 함께 해줄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.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우식 부장, 리서치아나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두 분과 한 주의 시작이죠. 월요일 모닝주스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시장,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 시장입니다.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. 이번 주 시장 그런 의미에서 더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. 이번 주 이슈와 또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모멘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. 지난주 금요일에 통계청에서 7월 달 그 고용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이에 따른 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좀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부진한 국내의 경기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터키 리라화가 급락하면서 지금 대외적으로 글로벌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채권 시장의 그 지표 금리인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금 2% 언더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이런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외국 자본 유출이 상당히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현재 미국 3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한국보다 0.68%포인트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0.44%포인트 낮아져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. 올 하반기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 한미 간의 그런 금리의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1% 이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렇게 국제금리 금융시장에서 그 불안이 커지면서 앞으로 지금 뭐 국내에 국고채에 투자되어 있는 한 100조 원 정도의 그 외국인 그 투자 금액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통계청의 이런 발표들은 상당한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이렇게 하락장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투기 성격이 강한 이 바이오라든지 뭐 남부 경협주 같은 쪽에만 시장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네.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이라도 이런 투기적인 매매에 동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물려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투자자들의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지금은 일단은 기다렸다가 뭐 기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하루 이틀 좀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투자 심리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7월 고용 동향이 또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또 이런 바이오 업종과 또 남북 경협지들 투기적인 매매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투자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좀 기다리는 시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슈 함께 살펴봤으니까 아주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세요? 네, 저는 좀 정부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시장에서는 좀 피해야 될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정부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2월 8일에 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.9%에서 24%까지 인하를 시킨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런 부분들을 20%까지 낮추겠다고 지금 공약을 세운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민 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금리를 받지 못한다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을 더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리드코프의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법정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2016년도에 그 동사의 대부업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26.4%에서 2017년도에는 23.8%로 올 상반기에는 21.5%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뭐 올린다고 했었을 때는 조달원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추가적인 마진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향후에는 뭐 이렇게
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살아남는 몇몇 업체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겠지만 네. 그런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로 최근에 이 7월 달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스탁론에 대한 그런 그 선취 수수료를 폐지하는 그런 시행안이 발표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증권사에서 신용을 대출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이런 스탁론을 가지고서 그 대출을 받아서 주식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스탁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빌리는 것보다는 투자 종목 제한이 적고 이 대출 금리가 좀 낮습니다. 그리고 대출 기간도 길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당국에서 선취 수수료를 떼는 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취 수수료를 받아서 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RMS사가 그 판매사들한테 돈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지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은 상당히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네. 팍스넷 같이 상장돼 있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율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관심 종목이 아니고요.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피해야 될 종목을 주셨습니다. 피해야 할 종목으로 리드코프를 또 주셨으니까 또 시장에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